이번 영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경북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외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발언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벌인 정치 공세와 그 저희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선거로 당선된 합법적 정통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이 졸속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정치적이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었지요. 당시의 언론 플레이, 광장의 민심에 기대해 탄핵을 밀어붙인 세력들이 지금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기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성역화된 프레임이 무너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민주당은 박근혜 탄핵을 절대 재논의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 성역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은 이러한 조작된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한 상징적 장면이었고 보수파 진영이 진실된 복권을 외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또 어떤 프레임을 씌웠을까요? 윤석열 사면도 외칠 것이다. 친일 전도사, 매국사관 척결이라는 자극적인 말들을 총동원해 김문수 후보의 역사관과 보수파 가치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이 프레임 뒤에 숨은 좌파 진영의 조급함과 위선 그리고 역사 왜곡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4일 경북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버팀목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업적과 억울한 탄핵에 대해 재조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 발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다음에는 윤석열의 사면도 외칠 것이라고 비꼬았고,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거짓 정보로 탄핵당했다는 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말한 것이 이렇게까지 민주당에게 민감한 것일까요? 첫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해야 했다는 성역화된 프레임을 유지해야지만 정당성과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탄핵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촛불 정권이라며 탄생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의문 제기나 재해석 시도는 곧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성역화된 프레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논의는 동시에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즉, 보수파 정당의 역사적 정당성을 복원하고 좌파 정권의 위선을 폭로하는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셋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나라가 더 좋아졌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경제는 추락했고 안보는 흔들렸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사법부를 상대로 탄핵과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민주당의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논란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정치 발언이 아니라 우파 진영이 다시 제자리를 찾겠다는 선언이자 좌파 진영의 위선 프레임에 대한 반격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공, 그런데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김문수 후보가 말했던 그런 발언들을 다시 끄집어내며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속대응단은 2019년 정광훈 목사 옆에 선 김 후보가 일본의 도움으로 포항제철, 현대차, 삼성전자가 세워졌다고 말한 영상을 공개하며 친일 전도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은 친일이라는 구호를 선동용으로, 선거용으로 써먹을 겁니까? 김문수 후보의 해당 발언은
당시 한국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일본 등 외자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그런 맥락이었고 국가 발전사 속의 국제적 협력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그 맥락은 전혀 배제한 채 일본 찬양, 매국 사관 이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여기에 일본 출신 교수 호사카 유지를 뉴라이트 척결위원장으로 내세워 성명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는 뉴라이트는 일본 극우 주장을 반영하는 세력이라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올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일본에서 교수 활동을 하던 인물을 데려와서 대한민국 보수파를 향해 친일몰이를 시키는 이 장면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냐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보수파를 매도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뉴라이트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친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작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시도한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이중자 때 내로남불의 진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문수 발언의 본질, 김문수 후보의 발언의 핵심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을 함께 언급하며 보수파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되살리겠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 재학 시절 박정희를 반대했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을 만든 분임을 깨달았다고 말한 김문수의 고백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역사인식에 대한 변화이자 또 진심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국민에게 다가서고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정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를 진영 논리로 폄하하는 민주당은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부정, 친일 프레임, 뉴라이트 척결이라는 카드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보수우파 진영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입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김문수 개인이 아니라 그가 던진 메시지의 파급력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자신들의 과거 대통령들, 즉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절대적 존재처럼 신성시하면서 비판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마저 조장해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의 상징, 문재인은 촛불혁명의 결정체라며 거의 교조적인 그런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몰아붙이며 반대 세력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격화한 정권에서 과연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합니다. 이는 비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이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독선적 진영 정치에 갇혀있는 민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대한민국 산업화의 진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회복, 이 모든 주제가 김문수 후보를 통해 다시 국민 앞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그 흐름을 어떻게든 차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진실을 지켜야 합니다. 보수파가 보수파답게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6.3 대선은 그 출발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